이렇게 차를 보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사진이지만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효사상이 강해서 친부모님께 성폭행을 당했을 때 신고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신고된 건수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친아버지로부터 어 여러 차례 성추행이라도 성폭행 아니라도 성추행이라도 많이 당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혹시나 성추행 어린 시절 당하고도 또는 최근까지 당하고도 또는 요즘도 당하고도 계속 집에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사는 여성분들이 아마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이 혹시 제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반드시 독립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독립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꾹꾹 눌러 참아 가지고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꾹꾹 눌러 참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를 성추행한 아버지, 친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이것이 어떤 면에서 자기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어떤 정신적인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어 왜냐면 꼭 그것만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친부가 성추행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 그것조차 지켜주지 않는데 다른 어떤 인격적인 부분은 지켜줬을 리가 없지요.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다면 어머니도 그것을 어 어른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가하고 있었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조차 지켜주지 않았는데 다른 것은 지켜주었을까요? 인격적으로요? 네, 그래서 어 인간에게 지켜야 할 최소한의 마지노선도 지켜주지 않았던 그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보호는 어 매일매일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매일매일 나에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을 대부분 만나다가 몇몇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 능력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평생 태어났을 때부터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나의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쳐준 부모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살고 있는 좀 정신 이상자 같은 부모님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요 두 분 다. 만약에 부모 어머니가 몰랐을 수도 있지만 알았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어 왜냐면 힘들었다고 했을 수도 있고 그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얘기하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어머니께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너가 참으라."고 넘어갔겠죠. 네. 어 그렇게 방치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내 부모이다 보니까 '이상하다.'라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바른 이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가를 알아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이 되거든요. 저 이상한 사람한테 자꾸 대화를 해 보자고 한다거나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희망을 가지고 대화를 해 본다든가 그러면 대화를 할수록 상처만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구분을 못할 수가 있죠.
계속해서 구분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다고 정확한 판단, 확실한 판단, 자기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사람을 보고 이상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지는, 인지의 명확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지금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추행을 당할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번 성추행을 당했으면 '다음에 왜 또 당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어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엔 그런 불우한 가정 환경에 놓여지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 존중을 받지 못하고 가장 기초적인 인간에 대한 어떤 인간이 받아야 할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마음에 결핍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추행을 할 정도면 사실 폭력도 굉장히 많았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추행할 정도면 뭐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력도 사실은 그것이 없기가 어려워요. 성책 정도 당할 정도면은 육체적 폭력, 성적 폭력, 언어적 폭력, 심리적 폭력이 그리고 복합적으로 다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높죠. 그 전쟁이 일어나면 여자들을 어 이렇게 함부로 합니다. 그건 당연 거의 100%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전쟁을 겪은, 전쟁 와중에 겪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전쟁이란 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니까 사람을 거의 죽이는 정도의 상황이 돼야 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여자에 대한 그런 인격 모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겪어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정은 있을 거예요, 자식에 대한. 그래서 사랑도 쪼끔은 없지 않아 느껴봤고, 사실은 관심도 뭐 없는 관심이라도 약간 느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미워도 사람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음 깊은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나에게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인지를 하면서도 안 하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 '정 떨어져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한 명이라도 정말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그러지 않아야 된다.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켰어요. 뭐 여러 명이 봐도 좋겠지만 어차피 뭐 많이 안 봅니다, 제 채널은. 그리고 동영상도 많이 한두 개 올렸다가 자신감 없고 또 사람 보지도 않고 혹시 댓글 달릴까 봐 두려워서 다 내렸는데요. 어 제가 자꾸만 길을 걷다가도 걱정이 돼서, 혹시나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던 것이 바로 어 뭐 10 년, 20년 더 같이 살지 마시고, 10 대가 아니라면 이제 20 대가 되었으면, 또 30 대가 되었으면, 그리고 또 아무리 늦어 결혼 못 하셨으면 40 대가 반드시, 40 대라도 뭐 아니면 모시고 살면서 50 대, 정말 힘든데요. 그러면 평생 50년 같이 살았다는 건데요. 음 정말 참고, 참고 참다 보면, 왜냐면 왜 참냐면 끊임없이 성적인 어 수치심을 줄 거예요. 그 정도로 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그거를 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내가 머리가 약간 돌 정도로 힘들더라도 또 정확하게 인지가 사실은 못 됐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사는 거거든요. 어
근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무직자라도 무직자를 위한 전세 대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무직자라도 나라에서 전세 대출을 해 줍니다. 이 소식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근데 꼭 전달해 주고 싶어요. 친부모님께 성추행 당하신 분은 꼭 반드시 제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어 은행에서 무직자라도 무직자 전용 대출이 있어요. 그래서 어 꼭 전세 대출 받아서 혼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니 만약에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전세 대출 받아도 내가 생활비를 어떻게 볼까요?" 걱정돼요. 생활비 있잖아요. 그것도 해결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활비는 너무 많이 얼마나 들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돈 때문에 못 나가 걱정이 돼서 못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사진 있잖아요. 그냥 제가 뭔가를 시켜 먹은 건데 여기 예뻐서 그냥 찍고 있는데 저랑 상관없고, 네, 당연히 구독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돈 받는 것도 없고요. 음 생활비도요. 정말 먹는 거 정말 많이 안 들어요. 쪼끔 저도 인제 그분들을 위해서 또는 다른 식사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간편하게 하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 맛있게, 최대한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를 그래도 생존이 가능하게 살 수 있나, 그걸 또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점점 그거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그거 얘기하다 말았죠. 성추행을 당하신 분은 왜 또 앞으로 성추행 당할 수 있는 어 황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다가 놓쳤던 것 같아요.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그래도 최소한 20년 정도 살았을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럼 그 사람과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단 말이에요. 언어 폭력, 심리적인 폭력, 그리고 육체 폭력,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은 사람이 너무 많은 힘든 그 정신적인 억압, 얼마나 또 큰 소리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큰 고함 소리, 어마어마한 고함 소리, 그리고 어 막 위협적인 상황. 그렇죠. 인질은 아닌데 인질처럼 느껴지는 경우, 심장이 바닥바닥 뛰고 얼마나 많이 겪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지고 눈치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타고나기를 활발하게 타고났어도 그 상황이 인간이 겪는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겪으면 사람이 인지 부조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너무 강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지 부조화, 인지 명확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신감도 없고 자신의 정체성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정체성,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말.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복해야지, 회복해야지 하면서도 오늘 가면 또 당하고 내일 가면 또 당하고 지속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당하는데, 그것이 그냥 누적이 되면 한 번 예를 들어서 바늘로 찌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아프지만 매일매일 찌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돌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라고 강요를 많이 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하면 인격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너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가스라이팅은 당연히 왔을 거거든요. "내가 성추행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인간에게 사과를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뭔지도 모를 테니깐요. 그런 진심으로 사과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많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를 나쁜 행동을 해 놓고도 계속 "너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요. 고함도 많이 지르고, 그러니까 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좀 '내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관계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또 인간관계도 나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너무 주눅들면 또 친구가 안 생기거든요. 너무 기가 없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고 이러면 친구가 생기기가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막 너무 눈치 보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사람이 인제 정말로 학대받은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눈치 보는 눈빛이 있거든요. 사람도 너무 학대가 심하면 그 모습, 풍기는 모습 자체에서 그 학대받은 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학대받은 사람, 눈치 보는 사람한테는 사람 심리가 참 안타깝지만은 쉽게 대하게 돼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학대를 받은 사람은 눈치를 보고 기가 죽어 있기 때문에 기죽은 사람한테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고 예의 갖춰서 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항상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좋으신 분을 만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좋으신 분이 많이 만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 가지고 사람은 사랑을 좀 아무리 못 받아도 뭐 깨알 만큼이라도 좀 받아야, 관심을 깨알 만큼이라도 진심으로 받아야 정신적으로 정상인의 생활을 갖고 정상인의 정신을 갖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인적 자원 또 없는 거죠, 친구 같은 경우도. 너무 소심하면. 그래서 사람이 견디기가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너무 외롭다 보니까 남자를 만나면 또 함부로 대한 남자를 만나게 돼도 그 보통 여자들은 함부로 대하면 '이상한 놈이네.' 하면서 안 봐요. 그런데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익숙하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평생 익숙하잖아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성추행을 할 가능성도 높은데, 성추행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내가 너무 불안도가 높으면 그 사람이 어 너무 이기적으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데도 내가 싫다고 정확한 멘트를 못 쳐요. 싫다고. 왜냐면 계속 집에도 받아주고 있잖아요. 이상한 야한 말들 이런 걸 집에서도 계속 아마 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근데 그걸 계속 받아주고 있고 "괜찮아, 괜찮아." 하고 왔어요. 사실은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런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얼굴을 안 보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어 완전 차단해 버려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어 부모님이가 밥상도 차려 드리고 인사도 꾸벅꾸벅 잘하고요. 고함 질러도 다 받아들이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아닌데 자기를 함부로 해도 싫다고 인제 내린다. 뭐 차이라면은 인제 "나 내려 달라. 혼자 가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못 할 수도 있다.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성추행을 당할 확률, 성폭행 당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성추행하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앞으로 다시 성추행을 겪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또 성추행 안 당할 보장은 없어요, 혼자 산다고 해도. 심각하다는 거를 그냥 이렇게 당하는 게 뭐 좀 참지, 왜냐면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심각할 수 있다. 이거를 다시 또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는 나의 정신 상태가 그럴 수 있다.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출을 받으셔 가지고 꼭 나가야 된다는 거를 계속 다시 떠올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분 한 명도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뭔가 들었을 때 그럴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음.